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태계 평형, 생태계와 환경의 생태계와 생물들의 상호작용들 얘기하면서 생태계 평형,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라는 곳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온 거는 그 시간에 따른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농도, 그리고 기온 편차, 연간 기온 편차들을 갖고 온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산탄소와 메테인은 온실기체입니다. 온실효과, 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반대로 지구가 내뿜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원래 양이 같습니다만, 온실기체들이 그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열 에너지 중에 일부를 흡수하여 다시 땅으로 내려놓기 때문에,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유지되고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런 온실 기체들이 많아지면서 농도가 최근 급증하면서 기온 편차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기온 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우리 이 지구상의 날씨들이 이상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날씨인데요. 어떤 지역에 매일 나타나는 기온, 강수, 바람 등의 대기 상태를 말하고요. 이것들이 장기간 걸쳐 이루어진다면 그 평균적인 대기 상태, 평균적인 기상을 우리가 기후라고 합니다. 빙하가 줄어들거나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홍수나 폭풍이 더욱 자주 일어나고 가뭄, 사막화, 봄꽃의 개화 시기가 달라진다거나 수도권의 계절 길이가 달라진다거나 아열대 기후가 나타난다거나, 이 지구상에서 에너지들은 계속 순환하면서 날씨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크게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이 있는데요. 대기대순환,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고위도로 이동하고,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가 하강하면서 저위도로 이동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되는 현상이었고요. 해수의 순환 역시 표충해류가 지표 근처 바람으로 인해서 얘가 크게 돌면서 적도 주변에서는 과잉됐던 에너지들이 적도 주변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아서 과잉됐던 에너지들이 반대로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많아서 에너지가 부족했던 고위도로 운반되면서 일어나는, 운반을 시키기 위해 혹은 운반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날씨도 계속 변화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 현상들이 점점 오늘날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현상은 엘니뇨라고 한 현상인데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표충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평상시랑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만 더 자세히 보신다면, 지금 대기 대순환에는 맨 적도 부근에서는, 적도 위에는 무역풍이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서풍들이 불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더 위에는 이제 극동풍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다 보니 아까 말했다시피 해수의 순환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엘니뇨의 현상은 무역풍이 갑자기 약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평상시 적도 부근의 해역부터 한번 볼게요. 무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표충수온, 표충해류, 따뜻한 표충해류가 서쪽으로 바람에 의해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그냥 따뜻한 물들이 이동하고 그냥 서쪽으로 이동하고 마느냐? 그렇지 않겠죠? 차가운 물들, 심층수를 또 밀어낼 겁니다. 따뜻한 물이 한쪽에 쌓이면서 서쪽에 쌓이면서 그냥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또 차가운 심층수를 밀어낼 거예요. 그리고 심층수는 따뜻한 물들이 무역풍에서 이동하고 남아있는 빈자리, 동쪽 해역을 또 채우게 될 겁니다. 상승하게 될 텐데요. 이 현상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얘기해요. 용승. 차가운 심층수가 위로 쏟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쪽 서쪽 해역은 따뜻한 물들이 쌓이게 되었네요. 따뜻해요. 기온이 거기에 대기가 그 온도가 올라가겠죠. 따뜻한 물들이 따뜻한 아래 바다의 해충수의 영향을 받아서, 해수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올라가고
상승할 겁니다. 공기가 상승합니다. 뭐가 될까요? 그쵸. 중학교 때 배웠던 구름이 될 거예요. 중3 때 배웠죠. 구름이 되면서 얘네가 또 수증기가 연결되고 심하면 또 비를 내릴 겁니다. 올라가고 끝이냐? 커다랗게 돌게 되겠죠. 어딘가가 또 무역풍으로 인해서 무역풍으로 인해서 대기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또 동쪽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 끝이냐? 그렇지 않죠. 빈 공간은 계속 채워질 겁니다. 우리 지표에선 무역풍 때문에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었다면 저 위에서는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겠죠. 그리고 동태평양 해역에선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하지만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이게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바람이 세게 불지 못하니 쉽게 말하면 바람이 서쪽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중간에서 갑자기 올라가 버립니다. 따뜻한 물들은 끝까지 가지 못해서 제대로 빈 공간도 만들지 못하고 차가운 심층수도 밀어내지 못해요. 용승도 약해지게 되겠고요. 즉 서쪽은 따뜻한 물이 더 쌓여가지고 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혹은 무역풍이 더 세게 불어서 물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세게 불어서 바람이 공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공기가 상승하지 못해요. 구름이 만들어지지 못하고요. 구름 만들어지지 못하고 비가 내리지 못합니다. 가뭄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동쪽은 차가운 물들이 용승해야 되는데 심층수가 용승해야 되는데 용승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공기가 서쪽 끝까지 가지 못하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또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려요.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가 막 내리고요. 표층 수온이 높고요. 표층 수온이 높으니까 또 구름이 만들어지거나 또 비가 내리거나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라니냐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역풍이 더 세게 불어요. 무역풍이 강해져요. 강해지니 서쪽은 따뜻한 물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동쪽은 차가운 물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용승도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러자 더 많은 공기가 상승하고요. 더 많은 비를 내립니다. 서쪽 해안에는 홍수가 나요. 이제 반대로 동쪽 해안은 평상시보다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표층 수온이 더 낮아져요.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 또 하나의 현상, 사막화도 보겠는데요.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기후변화 혹은 인간활동 등의 영향으로 황폐해지고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사막, 연평균 강수량이 250ml, 25cm 이하인 건조한 지역입니다. 연평균 비가 안 와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 면적의 약 25%지만 이 면적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무역풍이 달라진 얘기했죠. 엘니뇨 때 대기대순환이 변화합니다. 그럼 대기대순환이 변한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과잉 경작을 하고 과잉 방목을 하고 무분별한 산림 파괴를 하고 혹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여러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더 일어나거나 아까 봤던 것처럼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면서 온실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고 기온이 높아진다거나 여러가지 현상들. 에너지 얘기가 나온 김에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지구가 아픈 이유, 기온이 점점 이상해지는 현상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더 개발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딱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구는 지구고 우리가 뭐 물에 살다거나 뭐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 측면에서 또 이건 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될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요. 빛의 형태로 전달된 에너지, 빛 에너지. 높은 곳에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이걸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죠.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류가 흐를 때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 물질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 운동에 인한 열 에너지. 예전에 배웠죠. 온도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로서 매질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다 합친 파동 에너지. 특히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우리가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렀어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얘는 계속 전환되죠.
예를 들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된다. 전연기를 통해서 전환될 수 있고요. 열 에너지를 또 전기 에너지로 화력 발전을 통해 바뀔 수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을 통해 열 에너지로, 화학적 에너지는 연소를 통해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는 전동기를 통해 역학적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는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는 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태양 전지를 통해 빛 에너지, 빛 에너지는 전등을 통해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는 또 화학 에너지로 광합성을 통해 바뀔 수 있고, 화학 에너지는 반딧불이가 또 이용하여 빛 에너지로 바꾸게 되죠. 이런 에너지의 전환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에너지들을 또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삶에 유용한 에너지 형태로 바꾸고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에너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되지만 결국에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아서 전체 양은 같아요.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나 쓰고 남은 에너지는 다 합치고 나면은 원래 에너지와 양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고 남은 에너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약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꾀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공급한 에너지 중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고, 화석연료가 특히나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장치인 열기관과 관련된 효율을 우리가 열효율이라고 하는데, 열기관에 공급된 에너지, 즉 맨 처음에 공급된 열에너지, 그리고 열기관 하는 일은 처음 공급한 에너지와 쓰고 남은 에너지의 차가 되겠죠. 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이 열 효율이 얼마나 될까?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에너지 효율, 열 효율, 쓰고 남은 에너지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화석연료를 막 쓰고, 아까 온실가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석연료를 막 쓰고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혹은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하면서 일어나는 기상 변화들도 심각한 문제지만, 결국에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점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자,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가 언덕을 내려올 때 바퀴가 구르게 되는 그 운동 에너지를, 언덕을 내려올 때 만들어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고 또 저장하여 또 다음번에 사용합니다. LED,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적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될 때 또다시 전환되는 열 에너지를 적게 전환되도록, 열 에너지가 적게 나오도록 해주는 장치가 되게끔 하는 성질이 있고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라든가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 표시 등 여러 가지 표시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우리가 정말 나중에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에너지, 정말 에너지 고갈 문제로서 혹은 또 다른 환경 오염 문제로서 힘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꿰차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인 표시가 나온 김에, 대기전력, 가전제품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결국 날아가는, 우리가 부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계속 사용되는 에너지들, 이러한 에너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런 에너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계속 에너지를 쓰는 얘기만 했어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에너지를 쓰고 순환되는 얘기만 했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 시간에는 어디부터 볼까요?